안녕하세요. 락스위즈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웹디자인 기능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유형, 반응형에서 D1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1 유형 같은 경우에 화면처럼 이렇게 전체 화면을 이제 다 차지해요. 그리고 브라우저의 너비를 한번 줄여볼게요. 브라우저의 너비를 이렇게 줄여봤을 때도 지금 이 부분, 아랫부분을 보시면 가로 스크롤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슬라이드의 너비, 그리고 여기 컨텐츠의 너비, 여기 탭도 자연스럽게 너비가 부드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넘치는 요소 없이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쓰는 요 D1 유형의 HTML 보도록 할게요. 자, 샘플은 파트 5에서 기출 유형 문제 6 D1 유형을 볼게요. D1 유형에서 베이스 폴더를 VS 코드에서 오픈하겠습니다. 자, D1 유형을 오픈했고 일단 지시사항 여러분 도서에 있는 지시사항을 참조해서 HTML을 작성해 볼게요. 자, 지시사항에서 일단은 메뉴 구조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구조를 보면 사이트 맵, 지금의 서울 해서 메인 메뉴가 추천, 여행지, 여행 정보 있고요. 각각의 서브 메뉴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메뉴 구성은 이렇게 하고 주조색이나 보조색은 자유롭게 지정하되 배경색은 흰색, 그리고 기본 텍스트 색은 333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HTML 구조는 샘플 안에서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메뉴 구성과 그리고 컨텐츠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구성을 보시면 전체 화면을 이제 다 차지하고 있고요. HTML 작성할 때 크게는 위에 부분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을 먼저 하고 푸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가 둘로 왼쪽에 어사이드와 여기를 메인으로 구분을 해서 둘로 구분한 다음에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이 너비가 메뉴를 제외하고 전체를 다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CSS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잡을 때 calculate를 써도 되고 이제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한 다음에 이 부분이 모자른 공간을 다 써 라고 해서 플렉스 1이라고 해서 배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항을 보고 HTML 구조부터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제 폴더, 베이스 폴더 안에 보시면 이미지들은 이미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갤러리 사이즈 좀 볼게요. 갤러리 사이즈를 보면 시간 관계상 포토샵 작업하는 건 생략하고 얘가 185에 120 정도로 해서 이미지는 다 보정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도 볼게요. 슬라이드 1, 2, 3 해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를 보시면 얘가 1700에 400 크기. 앞서 와이어프레임 여기 구성을 보면 이 높이가 400이거든요. 그래서 400의 높이, 그리고 너비는 여기 이게 1920이고 1920에서 200을 빼면 172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720에 400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크기는 조절 안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28에 128인데 그냥 CSS적으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구성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들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HTML부터 큰 구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위에 메인과 밑에 푸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볼게요. 느낌표 탭에서 기본 코드 생성하고 타이틀은 서울의 구석구석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링크는 CSS 폴더 안에 메인 CSS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인 CSS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이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크기 조금만 키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큰 구조, 앞서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위에 이 부분 여기를 메인으로 할 거고 밑에 얘를 푸터로 할 겁니다. 메인과 푸터로 둘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감싸는 요소는 필요 없어요. 메인 있고 그 다음에 푸터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안에는 왼쪽에 메뉴분 어사이드 부분과 여기 주 내용 메인 컨텐트로 해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사이드와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어사이드 이렇게 하고 컨텐트라고 할게요.
컨텐트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사이드 안에 내용 볼게요. 어사이드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로고가 있고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링크도 하나 있네요. 스팟 메뉴도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헤더 요거는 헤더 안에 로고라고 할 거고요. 헤더 그 다음에 내부 헤더 있고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 H1 H1에는 클래스명 헤더의 로고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내부 그 안에 UL에 li식으로 해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UL에는 스팟 메뉴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컨텐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컨텐트 부분은 여기에서 이 부분입니다. 자 컨텐트가 이렇게 위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바로가기 그 다음에 갤러리하고 탭 여기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크게 세 개입니다. 컨텐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그리고 내용 보면 슬라이드 래퍼라고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래퍼 안에는 여기 슬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배너가 절대값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얘는 절대값으로 슬라이드의 배너는 절대값으로 우측 상단에 배치를 하고 안에 있는 이미지들은 슬라이드의 이미지라고 해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의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배너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래퍼 이렇게 해주고 밑에 이제 숄컷 그리고 배너가 있었어요. 걔들은 아이템이라고 한번 묶어볼게요. 굳이 안 묶어도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숄컷으로 해서 바로 가기들을 묶어줄 거고요. 그리고 뉴스하고 갤러리, 뉴스랑 갤러리를 이렇게 해서 탭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푸터 부분 볼게요. 자 푸터 부분을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푸터의 로고,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SNS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할게요. 푸터에서 푸터의 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그 다음에 SNS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HTML의 큰 구조는 작성이 됐고 이제 여기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SS 리셋부터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CSS 열고 CSS 작성을 해볼게요. HTML 저장했고요. HTML에서 일단은 캐릭터 세트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요소들 선택해서 마진도, 패딩도, 리스트 스타일도 등등 해서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작상 빠르게 그냥 작성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컬러는 부모 요소에서 상속받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크기도 박스 사이징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자 이제 각 요소들의 스타일을 작성할 건데 이제 앞서 플롯과는 다르게 이제 플렉스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플렉스로 누굴 먼저 배치를 할 거냐면 HTML 좀 볼게요. HTML에서 여기 메인 안에 어사이드가 있고 컨텐트가 있거든요. 요 둘을 가로 배치할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에 가서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 먼저 할게요. 메인 태그에 가서 레이아웃 해서 메인 태그 안에 요소들을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한다 라고 해줬고요. 이 메인 안에 얘들 요거나 요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나오도록 이거 임시예요. 테두리가 나오도록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요소들 선택한 다음에 보더를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보더를 추가하고 어사이드의 너비 앞서 지시사항을 보면 어사이드의 너비가 200입니다. 그리고 얘가 너비를 다 쓰는 거예요. 어사이드의 너비 지정해 볼게요. 어사이드의 너비 2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텐트 부분 이 부분이요. 클래스명 컨텐트가 얘 100%에서 200 픽셀 뺀 거 쓰래요.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죠? 클래스명 컨텐트의 너비는 calculate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너비에서 100%에서 200 픽셀 뺀 거 이렇게 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주의점은 calculate 다음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요. 산수하는 연산자 앞뒤로는 공백이 있어야 되는 게 주의사항인데 우리가 플렉스 쓰면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플렉스 쓰면 얘가 그냥 플렉스 1 해서 모자른 공간을 채우는 속성도 1, 넘치는 걸 줄이는 속성도 1, 기본 베이스도 0이라고 해서 이렇게 1이라고 해주면 얘가 모자른 공간을 다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직 요소들의 높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소들을 크기나 그런 것들도 임시로 줄게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assigned에 가서 aside 안에 요소들도 일단은 테두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ide 안에 모든 요소라고 할게요. 바로 밑에 있는 얘들도 보더를 앞서 메인에 줬던 거하고 똑같이 보더를 주시고요. 자, 업사이드 헤더, 내부, 그리고 스팟 메뉴. 얘들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HTML 작성한 게 없기 때문에 높이가 안 나옵니다. 임시로 높이를 줄 거예요. 이건 임시입니다. 얘 100픽셀 줄 거고, 얘 400픽셀 줄 거고, 얘 50픽셀 줄 거예요. 안에 내용을 다 쓴다면은 버리도록 할 겁니다. 자, 임시로 높이를 줘보도록 할게요. 헤더 높이 줄게요. height 주시고요. aside 안에 내부도 height 주시겠습니다. aside 안에 스팟 메뉴도 height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누구의 높이도 줄 거냐면 얘 슬라이드의 래퍼 요 녀석의 높이가 400이었거든요. 400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분 볼게요. 슬라이드라고 하고 슬라이드 부분에 높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래퍼 height 400이에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상단에 슬라이드의 배너가 고정값,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을 거니까 포지션 얘를 기준 렐러티브 잡아주시고요. 얘를 기준으로 슬라이드 이미지 여기 이 부분요.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일단은 높이만 줄게요. 높이 주고 보더를 살짝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로 살짝 구분 좀 할게요. 슬라이드의 이미지 보더 1픽셀에 살리드의 블루에서 파란색으로 일단 높이가 나오게 할 거고요. 하이트 400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배너 할게요. 슬라이드 배너가 좀 전에 얘를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절대값을 배치할 거예요. 보더 클래스명 슬라이드의 배너 보더 1픽셀에 솔리드의 그린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width 150 height 300 이것도 임시입니다. 안에 내용을 넣은 다음에는 높이나 이런 것들 다 빼버릴 거고요. 얘가 기준, 앞서 슬라이드 래퍼를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고정한다라고 하니까 포지션, absolute. 오른쪽에서 안 떠져 있고요. 위에서 안 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배치하고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라이브 서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 서버로 보면 여기 aside 있고 얘가 이제 너비를 줄여도요. 너비를 줄여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렉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비율대로 너비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푸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볼게요. 자, 푸터와 바로 가기 부분들 볼게요. 이제 여기 컨텐트 안에 내용, 여기 숄컷들 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상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얘는 높이 200에 너비 다 쓰면 되겠고요. 200에 높이 다 쓰도록 얘들은 250에 높이 있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너비 다 쓰고 너비는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다 쓰는 거고요. 이런 거 너비 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블록 요소라서 너비를 지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의 너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클래스명 컨텐트에 너비 주면 얘들의 너비는 다 끝난 거예요. 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클래스명 숄컷이었죠. 클래스명 숄컷 주석을 일단 달고 클래스명 숄컷 보더 1픽셀 solid 핑크라고 해볼게요. 하이트 2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뉴스 갤러리 부분에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마찬가지 줄 거예요. 뉴스 갤러리 보더 1픽셀에 살리드의 그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이트 250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 줬고요. 이제 푸터로 바로 갈게요. 푸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이렇게 줬고요.
자, 푸터 안에 요소들 앞서 3개 있었거든요. 요 3개. 얘들이 가로 배치니까 이제 부모한테 가서 flex라고 하시면 되겠죠. 부모한테 가서 display flex라고 해서 가로 배치들을 하고 그가 안에 요소들 푸터 안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식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border 1픽셀 solid ccc라고 할게요. 하이트 다 공이 100픽셀이니까 100픽셀까지 다 주겠습니다. 자, 그럼 너비들만 지정하면 되죠. 자, 높이까지 지정을 했고 와이어프레임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이게 로고의 너비와 똑같으니까 얘는 200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대충 SNS는 한 250하고 그러면 얘 너비는 줄 필요 없이 네가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고 해서 플렉스 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부터의 로고에서 너비 200 카피라이트 네가 모자른 공간을 다 써 플렉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SNS 너비 250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잡아줬어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잘 나오고 있나 봅시다. 네, 넘치는 요소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D1 유형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다 쓰란 얘기는 없어요. 여기 높이가 다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 높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 높이 다 쓰는 유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 유형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더했을 때 400, 200, 600, 850에 950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배치해서 실제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이 완성됐어요.